네, 안녕하세요. 뽐뽐뽐뽐입니다. 네, 여러분들, 봄이가 또 뽐뽐뽐 연애 상담소를 열어서 놀라셨죠? 우선 뭔가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과 친구처럼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많이 생각했었어가지고 그러면 상담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또 연애 상담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과 뭐 인생 상담소나 뭐 여러 가지 상담소를 열어볼 예정입니다. 많은 사연들이 왔어요. 제가 뭐 어떻게 답변을 드릴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감히 읽고서 요거는 스탑을 해야 한다 하면 이 판넬, 스탑 판넬을 드릴 거고, 요거는 가도 될 것 같아요 하면 이 고, 이렇게 또 이렇게 판넬까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뉴스 때부터 보미님 좋아하던 판다입니다. 본인은 남자고 현재 영화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알바하는 곳에서 관심이 가는 분이 생겼습니다.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하던 중 그분과 근무가 겹치게 되어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오가던 중 그녀가 저에게 웃겨 땡땡님 웃기기로 소문났어요 하는 행동도 곰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당일 스케줄표에 있는 제 이름을 누가 꾸며놓은 것입니다. 보통은 여자 알바생 분들끼리만 서로 이름을 꾸며주곤 하는데, 아니 글쎄 제 이름에 곰돌이 머리띠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알바생에게 누가 그려놓은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녀가 그린 거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녀가 신경 쓰이게 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김칫국이고요. 그리고 저도 그녀의 이름을 꾸미고 퇴근했습니다. 화끈해. 다음날 그녀가 제게 와서 본인 이름을 꾸며준 게 저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스케줄표에 제 이름이 처음으로 꾸며져 있어서 그게 고마워서 저도 똑같이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설렜어요? 라고 물어봐서 얼떨결에네. 와! 되게 돌직구인 여성분이네. 설렜어요? 라고? 이건 안 봐도 고인데?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인 거지? 그래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차저차 하다가 다음 근무날 그녀가 출근하면서 저에게 초코바를 줬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지? 다른 알바생 분한테도 받아본 적이 있어서 이건 뭐 일하다가 보면 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진심으로 고마웠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출근 날부터 저희는 조금 더 친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출근하자마자 장난식으로 제 멱살을 잡는 척하면서 신입분이 들어왔으니 잘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군대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 중 처음으로 흥미롭게 들어줬습니다. 귀여워. 사실 이런 일이 누구한테나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려는데 뭔가 자꾸 걸리고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그녀가 사촌동생 같은 느낌으로 귀여운 건지 아님 진심으로 제가 관심이 있는 건지도 아리송해서 복잡합니다. 아직 따로 연락을 안 하고 특별하다고 할 만한 사건도 없어서 제가 그녀에게 더 다가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님 그냥 편한 동료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내가 한번 빙의돼서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내가 맨날 다니던 학교가 있어. 근데 내 이름표에 누가 꾸며놓은 거야. 뭐야? 누구지? 해서 자꾸 그 남자가 보여. 오케이, 여기까지 빙의했어요. 그럼 착각할 것 같아. 오케이, 저 같아도 설렐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김칫국은 아니야. 김칫국이고요. 오케이. 뭔가 자꾸 신경 써서 나도 귀엽게 똑같이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너 나한테 설렜어? 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얼떨결에 네 라고 했다는 거죠. 뭐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는 사연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우선 저는 정했습니다. 저는 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사연을 보낼 정도로 그분이 신경 쓰인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마음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딱히 그분과의 문제도 없고, 사실 자꾸 신경 쓰인다는 거는 마음이 가고 있다는 증거고 굳이 멈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지내다 보면서 마음이 확 정해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은 스탑할 필요가 없다. 뭐 아무 문제 없는데 편한 동료로 지낼 필요가 있을까요? 마음이 가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보는 것도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다 남성분이다. 제가 이제 여성의 입장으로 뭔가 좀 말씀드릴 게 있을까 했는데 보통 거의 다 남성분들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언니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제가 관심 있던 사람이 있었지만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보미님께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요. 네, 20살 시절 대학교 1학년 2학기에 전공 수업에서 그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분은 N학번 위였던 선배님이었어요. 처음엔 외모가 제 이상형이어서 계속 눈길이 가더군요. 하지만 저랑 그분은 접점이 1도 없었고 말을 붙일 기회조차 없어서 그냥 저런 분도 우리 학과시구나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학년 과대가 우리 학과 선배들을 상대로 1대1 면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와 제 동기 몇몇이 별 생각 없이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1대1 상대는 추후에 연락이 온다고 해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 기대고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연락이 온 상대분이 그 선배인 거예요. 아, 요때 좀 설렜겠군요. 마음에 두던 이쁜 그 선배님이 이제 1대1로 이제 카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네요. 그렇게 접점이 1도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금씩 생기게 되었어요. 네, 우연일까요? 이제 인연일까요? 이후에 면담 프로그램에도 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시험 공부도 서로 알려주고 그리고 2학기가 끝날 땐 시험 성적이 망한 저를 위로도 해주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관심이 호감으로 점점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다음에 3월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연락도 자연스럽게 끝났어요. 아, 군입대.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 저녁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안부 인사 겸 연락을 했는데 정말 친절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선배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저녁하면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했었고 그 선배도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녁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선배에게 연락했어요. 뭐하고 있으시냐고. 그러자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남자친구가 생겼군요. 분명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전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했는데 다시 남자친구분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저희 만나는 건 어렵겠네요 라고 보냈고 선배는 괜찮다고 만나자고 답장이 왔었어요. 저는 그럼 선배 시간 괜찮으실 때 연락 주세요 라고 보내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나는 그 선배에게 호감은 있지만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했고 선배는 저를 그냥 과 후배로만 생각하실 테고 이제 남자친구분도 생겼으니까 내가 사적으로 만나는 건 민폐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접으려고 하는데 조금씩 미련이 남아요. 깔끔하게 미련도 없이 마음을 접으려고 하는데 접는 게 맞겠죠? 와, 진짜 어렵다! 와, 너무 어렵다. 좋아하던 과 선배님이 있었는데 이제 군대를 가게 돼서 이제 짝사랑만 하고 떠난 거죠. 그러다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다시 연락을 했는데 이제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쉬운 거죠. 난 한 번도 표현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끝났다는 게. 근데 또 이분이 고민을 하는 이유가 내가 봤을 땐 이 여성분이 칼같이 선을 긋지 않았다는 거? 뭐 민폐가 되지 않을까요? 여쭤봤는데 아니야, 난 상관없어. 밥 먹자 라고 해서 이분이 내가 봤을 때 그 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잠깐만요. 모기가 뭐가 죽이게 모기가 잠깐 타임. 놓쳤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기가 보여가지고. 자, 오케이. 저는 우선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저의 판넬은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뽀송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어요. 만약에 다르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같이 연애를 한번 공부해보자고요. 저는 둘이 만나야 될 인연이라면 언젠가는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 마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접는 게 마음이 아픈 거 압니다. 어쨌든 그분이 짝이 있잖아요 지금. 그 여성분을 위해서라도
좀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저는 군대에 나와서 연락을 했다는 그 용기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용기 내서 연락한 거잖아요. 근데 뭐 인자가 있다는데 어떡해. 매수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된다면 뭐 몇 년이 흘러서 아직 젊던데? 그래! 아직 시간은 많아. 인연이 있다면 때가 된다면 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땐 한 1, 2년 지나면 분명히 더 좋은 여성분이 옆에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좋은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화이팅 합시다. 시간은 많고 인구도 많아요. 오케이? 네, 당분간은 그래도 마음을 접어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탑을 들기가 되게 미안하다. 이거 엎어버려 이렇게. 언니 나왔습니다. 자, 3번째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입시 준비 중인 고3. 어려. 자, 고3이에요. 저는 현재 다른 학교 친구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6개월째. 친구의 친구고요. 제 성격이 활발한 편이라 2달에 한 번 정도 둘이 만나서 놀았어요. 5월 정도에 그 친구랑 놀다가 그 친구의 매너 때문에 완전 푹 빠져버렸습니다. 최근에도 2-3번 더 만났는데 여전히 친절해요. 또 여름에도 만났었는데 제가 친구네 지역 갈 일 있다면서 시간 되면 보자 하다가 오랜만에 보게 되었어요. 사실 보고 싶어서 거짓말 친 거예요. 귀여워! 그러니까 친구 만날 일 있다고 일부러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그때는 그 친구가 옆 지역까지 와줬다고 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정시 준비하는 친구라 민폐될까봐 티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최근에 저도 모르게 티를 낸 거예요. 제가 카톡으로 시간 있어? 밥 먹자. 선물 줄 게 있다면서 이렇게 티를 많이 냈나 봐요. 그 친구는 알고 대답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 있다고 만날 수 있다 해서 이번에도 친구 동네까지 가서 만났어요. 최근에 만날 땐 제가 밥 사주고 수능 선물도 챙겨줬어요. 친구가 문자로 마음에 든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위에서 제가 한 행동들은 누가 봐도 좋아하는 티가 나지 않았어요? 네, 질문을 했군요. 이 친구는 제가 본인을 좋아하는 거를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이 짝사랑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요? 참고로 최근에 2번 만나기 전에 카톡하다가 친구가 먼저 수능 끝나고 놀러 가자라고 했어요. 자, 우선 정리를 하자면 이 친구는 나는 나름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좋아한다고 못 느끼는 걸까요? 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짝사랑을 스탑해야 될까요? 고해야 될까요? 전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입니다. 우선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이 질문이 2개가 중간에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위에서 제가 한 행동들은 누가 봐도 좋아하는 티가 나지 않았나요? 이거는 저는 노라고 할게요. 왜냐? 이게 사람마다 사실 나 너 좋아해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사람마다 받는 감정은 다 달라서 나는 분명히 티를 냈는데 왜 그 사람은 모르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혼자만의 생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살짝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친구는 제가 본인을 좋아하는 거를 정말 모를까요? 2번 똑같은 질문인데 정말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처럼 당당하게 좀 더 표현을 해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커진다면 언젠가는 고백을 당당하게 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의 지금 이 답변을 듣고 그냥 고백을 해버려요. 이렇게 티를 내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도 정말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더 직진해라! 앞으로 더 직진해라! 자, 벌써 4번째네요. 이게 또 뽐성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대화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또 이런 사연을 읽으니까 되게 재밌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겨우 2달 차 직장인인 25살 여자입니다. 아직도 모든 게 낯설고 어렵고 또 신기한 상태인 그런 상태입니다. 제 MBTI는요, INFP예요.
INFP 특징이 많이 소심하고 낯을 가려요. 내 MBTI가 뭐였지? 호기심 많은 예술가가 뭐예요? INFP 특징이 많이 소심하고 낯을 가려요. 이 낯을 가리는 성격이 저랑 똑같기 때문에 뭔가 좋은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소심해요. 모형이 은근히 소심해. 그래서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설레는 마음보다는 두렵고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걱정을 덜어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남자 직장 동료분입니다.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그분이 정말 친절하게 반겨주시고 회사 분들과도 한 분 한 분 인사를 다 시켜주시고 모든 게 처음인 저에게는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셨어요. 밥 먹을 때도 제가 소외되지 않게 항상 챙겨주셔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밥은 누구랑 먹어야 할지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나랑 성격이 똑같아. 덕분에 회사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 사실은 금사빠 유유. 근데 워낙 회사에서 분위기 메이커시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재미있는 분이셔서 호감으로까지는 가지 않게 하려고 했거든요. 이분이 인기가 많으니까 난 여기서 멈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저번 주에 컴퓨터 업무를 알려주시다가 마우스 위에 올려둔 제 손을 모르시고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오 마이 갓!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보미씨 해서 보미씨 네? 뚜뚜뚜 이렇게 된 거잖아. 오케이. 손이 겹쳤어. 우선 첫 번째 스킨십인 것 같아요. 순간 제가 너무 놀라서 몸이 저절로 일어나졌는데 제 머리가 그분의 턱을 딱 쳐버린 거예요. 이거 약간 드라마인데? 어머! 이거? 제가 너무 죄송해서 어쩔지 몰라 하는데 또 거기서 제가 민망할까봐 에이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때려요? 라고 장난식으로 말하시고 가셨어요. 소리가 꽤 크게 나서 진짜 아프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따로 연락을 드렸어요. 오늘 너무 죄송했다고. 근데 그분이 진짜 괜찮다고 하시면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조건 군대? 그때 마침 아빠가 야구를 보고 있어서 야구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분도 그 경기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구 좋아하시냐고. 야구 좋아하시는 여자분 진짜 흔치 않으신데 너무 반갑다고 하시더라고요. 야구 좋아하시는 여자분. 그래서 어떻게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아빠한테 물어가 보면서 야구 용어나 선수들 이름 대면서 야구 좋아하는 척을 했습니다. 너무 귀엽다. 어쨌든 좋아하는 분을 위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모르던 야구도 아빠 저게 무슨 단어야? 저거 홈런이야. 홈런 쳤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가면서까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이 좀 커져버렸어요. 내가 진짜 야구 광팬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망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게 그분한테 잘못 보내졌더라고요. 마침 응원하고 있다는 팀이 지고 있어서 그래서 망했다고 보냈다고 말하고 임기응변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잘 대처했어요. 근데 다음 출근 날부터 야구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그 전날 좀 미리 공부하고 가서 어떻게든 버텼는데 그때 갑자기 저한테 혹시 다음 주에 야구 보러 가시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갑자기라 제가 얼떨결에 약속이 있다고 해버렸어요. 왜? 그것도 제가 너무 급한 톤으로 저 약속 있어요 라고 했는데 뭔가 선을 그은 듯한 톤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금 다운되셔서 가버리셨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괜히 야구 좋아했다고 거짓말 친 게 들통이 날까봐 다급해서 말했거든요. 그냥 가겠다고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후회스럽네요. 많이 기분 상하셨을 텐데 그냥 저도 이쯤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죠? 괜히 용기 냈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 더 불편해질 것 같기도 해서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니? 너무 귀엽다. 어머, 너무 귀여워. 우선 이분은 좋아하는 마음을 고해야 됩니까? 스탑해야 됩니까가 아니야. 왜 계속 고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접을 마음이 없으신 분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대화 한번 더 하려고 그 사람의 취미를 알아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다는 거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내가 봤을 땐 이건 것 같아. 야구장을 저는 가고 싶은데 제가 안 간다고 해서 그분이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고입니다. 당연히 연락해야죠.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알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귀여울 거,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이제 두 분이 연인이 돼가지고 나 사실 그때 몰랐는데 널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었다?
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선 이 여성분의 마음도 여성분의 마음이지만 그 남성분의 마음을 조금 알겠는 게 그분이 진짜 괜찮다고 하시면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선 정말 관심 없는 분한테는 뭐 하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던 건 뭐 좋아하는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마음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공감대까지 막 형성하면서 같이 좋아하는 취미도 있어. 그러면 진짜 호감이 갈 것 같아. 근데 야구를 보러 가자. 이건 곧 데이트 신청한 거야. 이건 제가 봤을 때 갔었으면 이분이 고백했어. 갔었으면. 아직 안 갔나요? 그럼 가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가면 고백받을 것 같아. 아니면 그날 뭔가에 좀 썸 타는 기류들이 생기지 않을까. 기회입니다. 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야구 몰라도 돼요. 그래서 몰라서 물어보는 모습도 전 귀여울 것 같고. 너무 이입했다. 잠깐 커피 좀요. 네, 어쨌든 저는 고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저는 충분히 그 남성분도 본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직진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연락하세요. 약속 취소됐다고. 저 야구 너무 보러 가고 싶다고. 사실 그 티켓 내가 사려고 했는데 매진돼서 못 샀다고.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마지막 사연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와, 정말 재밌다. 제 답변이 정답은 아니고 정말 그냥 저 개인적인 보미의 생각이기 때문에 나의 정말 친한 친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답변을 드린 거고, 정답은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자기 마음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엇이든 고든 스탑이든 저는 응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뽕뽕뽕 연애상담소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마지막 답변을 읽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의 연애라는 책인데 아무 곳이나 펼쳐볼게요. 이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다시 펼칠게요. 다시 펼칠게요. 오케이! 됐다. 첫사랑. 여러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기준을 물어보니 조금씩 다른 대답을 내놓는다. 처음 좋아한 사람, 처음 교제한 사람, 처음 입술을 맞춘 사람, 처음 사랑해 라고 말해준 사람, 그리고 나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 조금씩 다른 우리 모두의 첫사랑. 그래서 여전히 진행 중인 우리 모두의 첫사랑. 다음에 또 만나요.